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하고 어려운 일은 쉬운 일처럼 하라. 전자처럼 하면 신뢰를 얻고 후자처럼 하면 자신감을 얻는다.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는 다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참을성 있게 노력하면 불가능도 극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위대한 일일수록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쉽게 절망하기 때문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사람에 대한 정확한 통찰과 삶의 지혜가 이 고전 속에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그 중에서도 아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당대의 최고 철학자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던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그가 1647년에 쓴 책 사려와 지혜의 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신탁편람과 지혜의 기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 원서 순서 그대로 가져와 페이지 투 북스에서 아주 세속적인 지혜란 제목으로 펴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은 이미 여러 출판사에서 조금씩 다른 제목과 편역으로 출판이 되어 있는데요. 니체는 이 책을 두고 엘리트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추천하기도 했고, 쇼펜하우어는 평생 가지고 다니며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라고 했을 정도로 300개의 잠언을 통해 비정한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그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다른 출판사에서 펴낸 책으로 이 책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린 바 있긴 합니다만 이미 전해드린 글들 외에 또 다른 좋은 글들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성은 제단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단을 숭배하는 사람이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다. 기대는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감사는 나쁜 기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즙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 버린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심지어 왕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는 자신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다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침묵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라.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법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는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 많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더러 남이 자기 일에 간섭하게 두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과한 요구나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모든 일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타인을 향한 선의와 자존감을 모두 지킬 수 있다. 또 적절한 관계 속에서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온다. 그러므로 천성에 따라 행동하되 적절하게 행하고 선의를 거스르지 마라. 이기고 있을 때는 욕심을 버려라. 최고의 선수는 모두 그렇게 한다. 훌륭한 후퇴는 곧 용감한 공격이다. 업적을 이뤘다면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이 오래 지속된다면 오히려 의심스러운 일이다. 차라리 적당히 실패하는 게 더 안전하다. 성공의 달콤한 맛은 실패의 쓴맛과 적절히 섞여야 좋다. 운이 계속 따라줘서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위험은 더 커진다. 행운의 여신이 선사한 즐거움은 그 강렬함에 비해 굉장히 짧다. 행운의 여신은 쉽게 실증을 느끼므로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흠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주문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흠을 다른 사람의 흠으로 덮고 남의 흠을 들춰내면서 위안을 얻는다. 이런 사람은 악취를 풍기며 이곳저곳에서 추문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남의 추문을 들춰낼수록 자신만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모른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아무런 흠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결점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심장 없는 인간으로 가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아름다움을 찾는 눈을 갖춰라. 안목이 높은 사람의 공통적인 장점은 대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다. 꿀벌은 벌집을 만들기 위해 꿀로 향하고 독사는 독을 만들기 위해 쓴풀로 향한다. 취향도 마찬가지라서 어떤 사람은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찾고 어떤 사람은 나쁜 점을 먼저 찾는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저마다 좋은 점이 한 가지씩 꼭 있다. 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책도 읽다 보면 배울 점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가진 수천 가지 장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가지 치부에만 집중하며 비난한다. 마치 청소부라도 되는 듯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 흠집을 이잡듯 뒤진다. 그렇게 다른 이의 흠으로 가득한 치부책을 머릿속에 채워넣는다.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안목만 낮춘다. 쓰레기를 뒤지며 남은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는 불황자처럼 슬픈 삶을 살게 될 뿐이다. 반면에 수천 가지 결점에도 아름다운 점 한 가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의 긍정적인 안목은 행운을 부른다. 화를 낼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자신을 반추하고 억지를 부리지 마라. 진짜 신중한 사람에게 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채야 한다. 화라는 감정을 인지하면 내적 갈등이 시작되고 곧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한다. 딱 필요한 만큼만 화를 내고 더 이상은 내지 말아야 한다. 화를 지혜롭게 낼 수도 있어야 하고 잘 빠져나올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으뜸 기술이다. 서둘러 달릴 때 멈추는 것이 제일 어려운 법이다.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화가 과하면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능수능란하게 화를 다스리면 이성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또 양심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 주의라는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분노라는 말을 타고도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100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패를 더 조심하라. 맹렬히 타오르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일식대에 이르러서야 태양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그른지를 따진다. 악평은 박수갈채보다 더 멀리 전달된다. 성공이 아닌 실수로 세상에 알려지는 사람이 더 많다. 사람은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을 더해도 하나의 흠을 덮어버릴 수 없다. 악의에 찬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보다 실패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나친 공손함은 거짓이다. 공손의 대가는 일종의 사기다.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을 현혹하기 위한 마법의 약초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공손함만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충분히 현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말씨로 값을 치른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약속은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하는 함정이다. 진정한 예의는 행함에 있다. 그럴싸해 보이거나 불필요한 예의는 사기다. 지나친 공손함은 존경에서 비롯하지 않고 상대방을 장악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수단에 순종한다. 또 진짜로 뛰어난 부분은 칭찬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대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만 골라 칭찬한다.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마라. 당신이 품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면 행복하기에 불행해진다.
몸은 숨을 쉬어야 하고 영혼은 열망해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면 머지않아 환멸과 불만에 빠지게 된다. 지식을 쌓을 때도 채워야 할 지식 한 가지쯤은 남겨두어야 호기심과 희망을 유지할 수 있다. 과도한 행복은 오히려 독약이 된다. 도움을 줄 때도 상대방을 완전히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바라는 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행복한데도 행복하지 않은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두려움이 잉태된다. 완성되기 전까지 남에게 보이지 마라. 사람들은 완성품에만 만족한다. 모든 일의 첫 시작은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런 기형적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면 그 모습만 기억된다. 미완성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있으면 완성된 모습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 음식을 한 번에 삼키면 부분의 맛을 파악할 수 없지만 음식 전체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작품도 전체를 감상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하나가 전체로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과정은 완성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도 준비 과정만 보면 식욕이 돋기보다 입맛이 떨어진다. 훌륭한 거장도 자기 작품의 초기 과정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자연에게서 배우자. 자연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않은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없다.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하라.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즐겁기보다 불편해진다. 입맛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음식을 강요하면 상대방은 불쾌해한다. 어떤 사람에게 즐거운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이 될 수도 있다. 또 도움을 주려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면 즐겁게 한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감사와 보답을 얻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다. 칭찬할 의도로 건넨 말이 모욕으로 오해받아 호되게 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화할 때도 취향을 무시한 대화는 지루할 뿐이다. 필요 이상의 변명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절대 먼저 변명하지 마라. 상대방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변명하는 것은 한심한 짓이다. 굳이 나서서 변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발하는 행위와 같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스스로 상체기를 내면 악한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불필요한 변명은 잠들어 있는 의심을 깨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드러내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밝히는 행동은 화를 자초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어서다.
다른 사람의 의심은 변명이 아닌 흠없는 행동으로 잠재우는 게 제일 낫다. 선행은 조금씩 자주 하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 혹여나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염치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라.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인연조차 끊어버린다. 따라서 부담이 될 정도로 베풀 필요가 없다. 지나친 베품은 사람까지도 잃게 한다. 갚을 수 없으면 갚는 것을 포기하고 채무자가 아닌 적이 되어버린다. 우상은 자신의 형상을 조각한 조각가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가 적은 것을 자주 베풀어야 더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손대려 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기여한 바가 조금도 없는 일에 자신의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행한다. 찬살한 카멜레온과 같아서 금방 비웃음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허영심은 항상 불쾌하며 다른 사람의 업적을 탐내는 일은 비열한 짓이다. 다른 사람의 업적을 탐내는 사람은 개미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이 이룬 업적의 일부를 하나씩 훔쳐 모은다. 업적이 클수록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평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어라. 단, 업적은 드러내되 팔지는 말아야 한다. 거짓으로 가득한 땅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 부패한 나팔수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진정으로 아는 사람에게서 조롱만 받게 된다. 영웅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영웅이 되기를 힘써라. 부족함을 남겨두어라. 수요는 가치의 척도다. 많은 사람이 원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조리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갈증이 날 때는 갈증을 완벽히 해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높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삶을 즐긴다. 좋을수록 적게 음미해야 배로 즐길 수 있다. 음미하는 횟수가 늘수록 실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쾌락도 과식하면 위험하다. 최고 권력자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음식을 제대로 즐기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완전히 채우지 않는 것이다. 배를 채우지 않아야 식욕이 돋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욕망을 북돋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말고 부족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부족한 상태에서 행복을 얻으면 배로 기쁘기 때문이다.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다시 말해 필요한 것보다 많이 있는 것은 차라리 부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죠. 인천에 배 들어왔다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없다가 갑자기 뭔가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흉년에 어미는 굶어 죽고 아이는 급체해서 죽는다 란 말처럼 전보다 못한 상황에 처할 때가 생깁니다. 다다익선. 하지만 무엇이든지 그저 많기만 하다고 좋을까요? 배를 채우지 않아야 식욕이 돋는 법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